상승장을 예측하는 저 나름의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을 때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 쪽으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아니면은 강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매수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상승장으로서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있어서 올해로 만 13년 차이고요. 또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또 작년에는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출간한 옥동자라고 합니다. 하락장에도 상승장에도 살아남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있나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편안한 또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입지 좋은 아파트를 얼마나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한 투자,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입지와 좋은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입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은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광화문, 여의도, 강남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되는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일단 교통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학군이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 플러스 학원가가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 이것이 이제 갖춰져 있는 곳을 보통 저희가 학군지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과 학군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은 물론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순환을 가져가지만 늘 가격이 오를 수만도 없는 것이고 늘 가격이 떨어질 수만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 상승장의 경우에는 바닥 가격 대비 입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곳들이 많았고요. 또 이번 하락장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곳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지만은 상승장일 경우에는 2배, 3배가 고점일 가능성이 크고 하락장일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으면은 이 정도 가격을 바닥 가격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가격을 생각하신다면은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2년에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2012년은 하락장의 거의 끝 마무리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2년 정도를 바닥으로 찍고 곧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이제 2012년에 투자를 했던 것인데요. 물론 뭐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2012년이라는 투자 시점은 뭐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 그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2012년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 2013년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2012년에 투자를 했었던 것처럼 그때의 어떤 그런 사례를 최근에 어떤 시장에 대입을 한다면은 작년 초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지금 조금 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조금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하락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보다 안전한 투자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지키는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원칙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이 또 뭐 주식, 부동산 뭐 다 떠나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반대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처음 실행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본인이 그 투자의 어떤 경험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투자 어떤 본인의 원칙이 이제 역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2012년 그 하락장의 투자를 남들이 2012년에는 아무도 투자를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2012년에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흐름에 좀 역행하는 그런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한번 내보니까 지금도 투자를 남들을 따라하는 또 시장 흐름에 어떤 그런 편승하는 추격 매수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남들이 조금 멀리 할 때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하고 남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에 오히려 저는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실제로 이제 실행해서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과 같은 어떤 하락장 또 그 상승장 초반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가요? 사실은 더 좋았던 것은 작년 초 그리고 올해 초가 사실은 좀 좋았을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고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또 신축 인기 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주 인기 지역은 조금 늦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는 입지들 1.5급지, 2급지 이런 곳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온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이 하락장을 바닥으로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세가의 상승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셋값이 58주 연속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로 계속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거주하기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수요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규제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일부 조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들을 규제 지역에서 다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어떤 대출 규제를 또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이 또 두 번째의 어떤 흐름이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숫자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도자 숫자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매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시장의 어떤 지금 반등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왜 나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측면들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을 그 하락장으로 만든 요소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락을 만든 요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다 완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금리는 물론 지금 더 이상 금리가 인상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점 대비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2% 후반대 또 3% 초반대까지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하락 요인으로 금리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대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초에 이제 신생아 대출이 시작이 되면서 구매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규제 지역이 대부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추세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있고요. 특별히 뭐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좀 빠뜨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공급 물량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신축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초강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서울에 지금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지 못하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이제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3기 신도시도 사실 2030년 이내에는 지금 공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이제 가격 인상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시장에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전까지, 뭐 제가 볼 때는 27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27년까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 부동산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보이고요. 금리 인하 시점과 좀 맞물려 있겠지만 빠르다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방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광역시 중심으로, 또 광역시 안에서도 광역시 핵심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올해 가을 또 내년 초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지방까지도 전해지긴 할 텐데, 그 온기라는 것이 전 지역이 다 온기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핵심 지역들, 선호 지역들, 또 이런 곳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조금 회복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서울은 사실은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곳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도강이라고 하죠. 그 노원, 도봉, 강부 이런 쪽의 단지들, 그리고 또 뭐 성북구의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제 막 이제 하락장을 끝내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곳들이거든요. 물론 입지가 대단히 좋다, 인기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반등이 좀 늦고 따라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물론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미래 예측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덜 오른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서울에서는 노도강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경기도권에서도, 경기도 외곽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그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 외곽 또 멀리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은 사실은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외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안에서도 인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분당선 라인들 쪽에 보시면은 뭐 수지구청 쪽이 인기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수지구청에서 조금 빠지는 지역들, 뭐 죽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단지들은 또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른 곳을 따라서 매수하기보다는 먼저 오른 곳을 따라 붙을 수 있는, 순차적으로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곳들에 조금 미리 진입해서 기다리는 전략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경기도권에서는 투자할 곳, 인기 있는 지역이지만 경기도권에서 가격이 좋은 곳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무주택자, 다주택자의 투자 기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주택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지금 중과 규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주택자들의 어떤 추가 투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그 취득세 중과를 부담하면서까지 인기 지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취득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맞지 않는데, 무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명의가 있고 취득세
중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서울 또는 경기권의 인기 지역들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큰 지금 장애 요소가 없거든요. 특히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입지를 낮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금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지금은 진입을 해야 될 때인 것이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들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틈새 전략,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의 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파트가 아닌 쪽, 뭐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좀 검토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주택자이고 현재 3억이 있다면 가장 가성비 좋은 지역을 추천해 주세요. 지금 투자금 3억 정도라고 한다면요,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억에서 9억 내외의 아파트들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갭 투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겠지만 8억에서 9억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급을 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뭐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도광의 신축급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8억 내외에서 갭 투자, 8억 내외의 아파트들을 3억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5억이라면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5억도 마찬가지인데요. 5억도 지금 가용자금 5억이라면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억에서 한 11억 정도의 아파트를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좀 많고요. 신축이면 물론 좋겠지만 신축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은 구축 투자로서 해볼 수 있는 곳들, 인기 지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이런 곳들도 투자금 5억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주택자이고 본인이 조금 가용자금을 조금 크게 실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은 인기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고 또 인기 지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도광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 이런 곳들을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 대책 DSR 완화, 양도세 5년 면제가 추진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요. 근데 그것이 대구에 한정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런 양도세 면제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혜택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대구에 계시는 실거주하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좋은 혜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구 이외에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 완화, 이것이 시장의 어떤 다음 향후의 핵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노도강, 신분당선 라인에 진입을 한다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투자 일반 과세, 그러니까 최소 2년을 보유해야지만이 매도가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4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2026년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라든지 이런 어떤 뭐 특수한 사정이 또 있게 되면은 보유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시점을 어떻게 정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년 정도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안정적인 어떤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4년에 투자해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매도 타이밍을 2년 정도 뒤인 26년 가을 이후서부터는 조금 시장의 흐름에 맞게 매도 타이밍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 투자를 권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득 수준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뭐 전망은 27년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시장이 다시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장밋빛 미래만을 가지고 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대출이라든지 자금 여력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가는 트리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제 남은 어떤 그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의 어떤 취득세 중과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어떤 계획도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 국회 통과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앞으로의 어떤 시장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 완화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야당의 어떤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것을 풀어주었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승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여당, 야당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2주택자까지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이다 보니까 시장이 폭등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수요층이 조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27년까지 안정적으로 흘러가긴 하겠지만 그것이 폭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완만한 수준에서의 점진적인 상승 이런 정도로 이제 예상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의 어떤 취득세 중과 완화 규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완화된 경우에는 뭐 저 같은 다주택자들도 투자가 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상승장 반전에 3가지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일까요? 네, 상승장을 예측하는 저 나름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제 책에서도 이제 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세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을 때에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 쪽으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아니면은 강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은 매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을 이제 점칠 수가 있는데요. 전세가율의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의 완화, 그리고 정부 규제의 완화, 세 번째는 그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이제 매수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상승장으로서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신호가 반대로 일어난다면 하락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진다라든지 또 매도자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한다라든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시장에 많이 참여한다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당연히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승장을 사실 제대로 이용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락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되었을 때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상승장으로 진입하기 전에 시장에 참여해서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은 약간의 상승장 초입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승장에 올라타서는 사실은 먼저 투자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는 것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직 오르지 못한 곳에 가서 기다리는 전략, 1.5급지, 2급지에 가서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늦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못 오른 곳이 따라오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좀 기다리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매수만큼 중요한 게 매도인데 매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10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오면서 저도 물론 그랬고요. 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사례를 접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매도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을 좀 내려놓을 때 매도가 좀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내일 오르고 그 다음 날 오르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걸 못 파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과감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매도를 일단은 잘 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매도를 또 못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하락장일 때 매도가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수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인데, 그럼에도 하락장에서도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록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좀 남들보다는 좀 싸게 책정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도를 잘하는 어떤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그 매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 쌀 때 매수해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좀 낮추고 본인이 당초에 생각했던 목표 가격에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매도하는 그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긴가민가 할 때가 사실은 제일 투자하기가 좋을 때고요.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왜 그러냐면은 긴가민가 하다는 것은 그 시장 안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한 것이거든요. 긴가민가 하다는 것은 또 빨리 이야기하면은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리스크가 있어야 사실은 수익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시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수익도 그만큼 적거나 없는 그런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긴가민가한 시장에서 본인 나름의 어떤 확신을 가지려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얼마나 싼지, 가격 하락률을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함에도 시장이 앞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해당 물건의 가격 하락률이 전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물건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물건에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투자를 했고 올해도 투자를 하나 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가격 하락률을 보고 가격 하락률이 전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해 있을 때는 저는 저 나름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이죠. 결국 시장에 꾸준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난 어떤 그 투자 과정들을 제가 쭉 돌이켜 보면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해올 수 있었던 것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욕심을 내려는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을 계속 유지하고 욕심을 더 내려고 했었더라면은 아마 필연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상승장에서도 또 하락장에서도 늘 꾸준하게 1년에 하나 내지는 2개 정도의 투자를 해왔고, 또 그 투자한 것들이 또 어느 시점이 돼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된다면은 매도되는 시점에서 욕심 없이 또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투자의 속도, 또 투자의 어떤 관심을 일정하게 유지했던 것이 첫 번째 저의 롱런의 어떤 뭐 비결이라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잃지 않은 투자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손해를 본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투자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비교적 물론 뭐 모든 투자가 다 수익을 낸 것은 아니고 저도 10년 투자하면서 한 2-3번 정도의 손해를 본 경험이 있지만, 하지만 그 손해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이외의 투자들의 수익은 훨씬 더 컸고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매수할 당시부터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지만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추격 매수, 고점 매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칫 시장의 흐름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손해액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투자만 좀 피하신다면은 안정적으로 오래 투자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신 것 중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제가 이제 일관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락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2012년에 했던 투자, 그러니까 하락장의 거의 끝물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그 투자가 사실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입니다. 당시로서는 조금 큰 투자였어요. 제가 투자금을 한 4억 정도 집어넣고 투자를 했던 그 재건축 아파트였는데요. 그 투자 아파트가 현재는
수익률로 치면 한 300% 정도 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사례 중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큰 아파트이고요. 제가 이렇게 하락장에 큰 투자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투자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하락장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2012년 말, 2022년, 2023년, 2024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고 좀 제가 할 수 있는 투자를 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주변에 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권했던 이유가 하락장에서 했던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같은 때는 어떤 것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가요? 지금은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서울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입지 좋은 아파트 신축인데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마포라든지 과천 또 성남 이런 데 이제 분양이 있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 전체적으로 신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희소성이 있고, 또 분양가 자체도 주변 단지들보다 좀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의 인기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뭐 가장 좋은 것은 청약 당첨되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청약 좋은 곳에 청약 나오면은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청약이라는 것이 되면 좋은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청약만 기다리기보다는 청약을 기다림과 동시에 본인의 관심 지역들을 좀 압축해 가지고 물건들을 조사해서 기존 아파트들 중에서도 가격이 좀 괜찮고 주변 단지들보다 좀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시나요?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조금 이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 좀 찬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사비 인상의 어떤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물론 메리트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신고가에 근접하는 어떤 가격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올 가을 내년 봄쯤에는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지난 상승장의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기존에 좀 찬밥이었던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공사비가 비록 조금 리스키하긴 하지만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는 입지가 좋은 곳들의 어떤 가격을 예상해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보다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투자금도 많이 들고요. 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전제로 하면서 입지 좋은 재건축 아파트들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대비해서 현재 이 재건축 아파트가 얼마 하는지, 안전마진이 얼마나 있는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 학군이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말씀하셨는데 이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교통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하철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서울 3대 업무지구, 여의도, 강남, 광화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노선이 있는 통과하는 노선, 예를 들면 9호선이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뭐 이런 2호선이라든지 이런 주요 노선들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일단 교통이 좋은 단지가 되는 것이고요.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학원가의 크기라든지 학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실 어플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학원 개수들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요소들을 교집합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찾으시면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아파트는 좀 비싸긴 합니다. 비싸긴 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내 투자금으로 좀 접근이 어렵다면은 최대한 그곳과 가까운 곳, 조금 벗어나 있는 곳, 이런 곳들로 범위를 조금 넓혀서 찾아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려면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투자를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투자로 대박을 쫓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어떤 투자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꿈꾸신다면은 그거는 물론 운이 좋다면은 그것 가능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 저는 오히려 투자를 좀 습관 또 생활처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한 10년, 20년 꾸준한 게 어떤 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면 누구나 다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자유의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단기간에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베팅을 하고 또 본인의 소득 수준과는 맞지 않는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든지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자칫 큰 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박을 쫓지 말고 투자를 습관화해라, 생활화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투자를 사실 2012년부터 혼자 거의 해왔고요. 혼자 할 때 이제 크게 제일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것은 책들이었어요. 먼저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펴내신 책들을 저는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독서를 통해서 이제 투자의 기준들을 좀 나름 설정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 나름 또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과 경험이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저는 투자를 한 10년 이상 해온 거예요. 그래서 혼투족 투자라는 책은 제가 한 10년 이상 그렇게 혼자 투자를 해오면서 얻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마인드 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책에다가 이제 집필을 한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뭐 여력이 된다면은 뭐 어떤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학원을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지역적인 한계 또 본인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혼자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약간의 어떤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뭐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고전 그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중한 지혜를 갖는 것보다는 유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좋고 뛰어난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절한 농사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때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기 좋은 때 유리한 기회가 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본인의 어떤 투자, 무주택자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겠고 또 1주택자인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자산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한 10년 이상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투자는 늘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중간중간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투자를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놓친 기회에 대한 어떤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의 이 시기를 놓친 분들 중에서는 또 몇 년 뒤에 또 이 시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할 걸 하는 어떤 그런 후회로 남을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예언자는 제가 아니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투자 여건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